네,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볼까요? 아래의 그림은 최소의 반응기 크기에 대한 조작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최소의 반응기 크기에 대한 조작선인데, 요거는 뭐예요? 그 레벤스필의 온도와 압력의 효과라는 챕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반응공학 1, 반응공학 2로 나눠지는데, 요 부분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요즘 반응공학 2, 즉 뒤쪽 부분 시험에 잘 내죠. 그래서 우리 가나다 그림 중에 다 요 그림 가지고 7급에서도 시험에 나왔었죠.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보시면 뭐예요? 나다는 마이너스 RA 콜 0인, 즉 평형인 반응 속도 커브가 있는데 가는 없죠. 그래서 가는 이리버스블, 즉 비가역이고 나다는 리버스블이에요. 그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흡열, 발열 다 해당돼요. 그래서 꼭 조심하세요. 이리버스블이면서 흡열, 발열 다 되고, 나다는 뭐예요? 평형 이 속도 커브를 보면 T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하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르 샤틀리에 원리에서 흡열이구나. 이거는 뭐예요? 반응 속도식 평형일 때 뭐예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예요? 계속 감소하죠. XA. 이게 XA 그래프 축인데 XAE죠. 요거일 때는. 요런 것들일 때야 XA지만 요거일 때는 XAE, 그죠? 이퀄리브리엄 XA 평형 전하율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는 발열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비가역 흡열 발열, 나는 가역 흡열, 다는 가역 발열이고, 또 조심해야 될 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뭐다? 반응 속도식이 증가한다. 요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A 같은 경우 A가 R로 가고, 나다는 A가 R로 가는데 A에서 R로도 가고 R에서 A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부러 개수 다 앞에 1, 2, 1이죠.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H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나다는 구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항상 가능한 최대 온도에서 등온으로 진행을 하죠. 비가역일 때는 흡열이든 발열이든 어떤 뭐 제반 조건이 어떤 그 실제 필드에서 반응기 또는 어떤 플랜트의 조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온도에서 등온으로 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온으로 진행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여기 반응 속도가 1, 10, 100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도 커브가 있는 거죠. 속도 커브가. 그래서 그 속도 커브와 만났을 때가 XA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RA는 100인 거고, 뭐 XA는 뭐 0.5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RA가 10일 때 얼마다? 0.8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들을 이제 여기에도 곡선이 당연히 있겠죠. 100보다 더 큰 110, 120, 130 하면 그 만나는 점들이 바로 뭐예요? 좌표값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갈로 열고 마이너스 RA 콤마 X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선들이 이렇게 쭉 더 있겠죠. 반응 속도 선들이. 그러면 쭉 등원으로 작업을 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났다면 갈로 열고 마이너스 RA 콤마 XA 갈로 닫고. 그래서 왜 그걸 찾아주느냐? 여러분들 뭐 CSTR이든 PFR이든 잘 보세요. CA0분의 타우는 제너리케이션, 퍼포먼스케이션 또는 거버니케이션 다 동의어죠. 예를 들어서 CSTR 생각하면 CA0분의 타우는 FA0분의 V는 마이너스 RA분의 XA죠. PFR일 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RA분의 DXA인 거고, 어쨌든 저쨌든 뭐예요? PFR은
마이너스 RA 분의 1 커브 밑에 거를 적분해 주는 거고, CSTR은 뭐예요? Y축이 마이너스 RA 분의 1이고 X축이 XA면 쭉 커브 어쨌든 간에 마지막 거 파이널에서 쫙 꺼서 뭐예요? 사각형이 그 면적이 뭐예요? FA 제로분의 V가 되잖아요. 즉 반응기 크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 찾고 또 올라가서 점 찾고 이 점 찾은 것들을 마이너스 RA분의 1이라는 Y축과 XA라는 X축에 다 플로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RA분의 1이라는 X축과 Y축과 XA라는 X축에 다 선들을 막 플로팅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뭐예요? 작도를 해서 뭐 컴퓨터로 돌아가겠지만 작도를 해서 면적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렇게 올라갈 때, 즉 비가일 때는 등원으로 최대 가능 온도에서 올려줄 때 그 속도식과 만나는 그 포인트에 마이너스 RA를 아니까 마이너스 RA분의 1을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Y축이고, X축은 우리가 쭉 찾아갔을 때 XA를 알잖아요. 그래서 XA 값을 아는 거고, 그런 점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마이너스 RA분의 1과 XA의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면적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 흡열이나 발열일 때는 가능한 온도에서 등온으로 조작을 시키는 거고요. 나 같은 비가역이면서 뭐예요? 흡열일 때는 어떤 가능한 온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등온으로 작업을 하면 베스트 패스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발열은 틀려요. 가역 발열은 틀려요. 다.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잘 내는 편인데, 평형, 이 마이너스 RA 이퀄 0이라는 이 평형 곡선에서 멀 때는 최대한 온도를 높여가지고 뭐예요? 반응 속도식을 최대로 해요. 반응 속도가 크다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RA분의 XA라 그랬죠? 그래서 Y축 값이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좀 유념해 하시고, 그래서 반응, 가장 최대의 온도에서 반응 속도를 최대한 높인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은 뭐야? 이제 평형에 가까워질수록 요 평형 마이너스 RA 이퀄 0이라는 곡선, 요 평형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T를 낮춰주는 거예요. 발열이니까. 근데 그때 작업해야 될 그 테크닉은 뭐다? 각 속도식의 최대가 되는 점, 최대가 되는 점들을 연결한 그 궤적. 그래서 locus of maximum rate 돼 있죠. 그래서 그게 best path, 최선의 경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locus of maximum rate를 따라서 쭉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도에서 뭐예요? 전하율이 제일 높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궤적을 따라서 간다. 요게 그 비가역과 비가역 흡열 발열과 그다음에 가역 흡열 발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바르지 않은 거 고른 거예요. 1번 최적의 온도 진행 Optimum Temperature Progression은 주어진 반응물의 전하율에 대하여 FA0분의 V를 최소로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자체가 정의예요.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일부러 다 중요해서 타이핑 일부러 쳤어요. 짧게 그 사지 선달을 주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이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 쳤습니다. 그다음 2번 가는 비가역 반응 중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중에 흡열 반응만을 나타내면, 이게 틀렸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흡열 발열 다예요. 반응 속도는 어떠한 조성에서도 온도의 증가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 그죠? T가 증가할 때마다 항상 증가해요. 발열이든 흡열이든. 따라서 최대 반응 속도는 허용되는 최고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이 온도는 만들고자 하는 물질이나
즉 프로덕트 또는 중요한 부반응, 뭐 사이드 프로덕트, 그 사이드 프로덕트가 좋을지 나쁠지는 이제 그때마다 틀리겠죠. 경제성이나 그 봐서. 그래서 증가시키는 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옵션이에요. 이 온도는 만들고자 하는 물질이나 중요한 부반응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잘 고려해라, 잘 검토해라, 좋은지 나쁜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 비가역일 때는 비가역 흡열 발효일 때는 무조건 T를 가능한 그 조건이 주어지는 한 최대로 해서 등온으로 작업을 해라. 그래서 그 포인트들 연결하면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2번이 요 말만 틀렸죠. 흡열 반응만을 나타낸다. 요거만 틀렸죠. 둘 다 해당되죠. 딴 건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의 가역 흡열 반응에서 온도의 상승에 따라 평형 전하율과 반응 속도가 모두 증가하므로 비가역 반응에서 같이 허용되는 최고 온도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예요? 마이너스 RA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 평형 전하율도 똑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도 등온으로 쭉 올려요. 어떤 가능한 온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커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 커브가. 그래서 그러면 10하고 100 사이에서도 커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만나는 마이너스 RA 그죠? 그때 XA 값. 그 다음 또 요 중간에 있는 커브랑 만났을 때의 XA 값. 그죠? 그 다음 뭐예요? 10하고 만났을 때 XA 값. 그거를 뭐예요? 마이너스 RA분의 1이라는 Y축과 XA라는 X축에 또 플로팅을 해서 뭐예요? 그 커브를 찾아내서 우리가 반응기 크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다의 발열 가역 반응에서는 즉 리버시블 엑소소믹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정반응의 속도는 빨라지나 그죠? 반응 속도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로 가능한 전하율은 떨어져. 그쵸? 반응 속도는 높아지지만 뭐예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하율이 떨어지죠. 여기 있을 때는 여긴데 XA 값이 이쪽으로 오면 이 곡선에 교점 쭉 이어야 되니까 전하율은 떨어지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떨어져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인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쵸? 따라서 개가 평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도를 고온으로 하여 반응 속도가 높은 이점을 취하고 반면에 평형에 접근하면 하여 가면 온도를 낮춰 평형을 더욱 유리한 값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개가 평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일단은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온도를 고온으로 해서 반응 속도가 높은 이점을 취하고 반면에 평형에 접근하면 온도를 낮춰 평형을 더 유리하게 한다. 즉 일반적으로 발열 가역 반응에 대하여 처음에는 고온에서 시작하여 전하율이 증가하면 온도를 감소시킨다. 정확한 값은 반응 속도 곡선의 극대점을 연결하여 구할 수 있다. 이 선을 최대 속도의 궤적, 즉 locus of maximum rate라 부른다.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최대 가능 온도라고 하면 이 평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고온을 취하라 그랬죠. 처음에는. 그래서 최대 속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RA가 마이너스 RA 요 선 값은 콘스탄트예요. 100으로. 근데 여기서 극대점이란 것은 전하율이 즉 XA가 최대가 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RA가 최대가 아니고 이거는 100으로 일정해요. 근데 XA가 최대로 되는 점. 즉 DT분의 DT분의 D-RA가 0이 되는 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궤적들을 쭉 따라서 가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RA는 100이죠. 이쪽 쭉 찾아가면 얼마쯤 될까요? 뭐 한 0.3이다. XA 값이. 그러면 그 100하고 3을 100하고 0.3을 어디다 플로팅한다? 마이너스 RA분의 1과 XA에 플로팅하니까 마이너스 RA는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1이죠. Y축이. 그래서 100분의 1과 X축 3인 지점에 이제 점을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쭉 쫓아가서 여기서는 뭐예요? 10이니까 10분의 1과 한 이 정도 가면 XA 값이 얼마일까요? 한 0.5다. 그러면 10분의 1과 0.5 또 플로팅하고 그런 식으로 쭉 플로팅해서 하는 게 뭐다? 부피가 즉 반응기의 부피가 최소가 되더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역 발열일 때는 어떻게 하라? 평형에서 멀어져 있을 때 이 평형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온도 최대로 해서 뭐다? 반응 속도가 이 높은 데서 만나게끔 즉 반응 속도가 높은 이점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평형에 접근하게 되면 쭉 온도를 떨어뜨려서 이 평형에 접근시켜라 이건데 그때 우리가 써먹는 것이 뭐다? 이 최대 속도 각각 이 속도의 궤적 이 최대 속도의 궤적은 그 최대 속도 값이 아니라 그 최대 속도의 미분값 즉 t로 미분했을 때의 극대점 그거를 이은 선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특징들 처음에는 확 안 와닿지만 잘 기억해 놨다가 선생님이 이거를 시리즈로 계속 한번 올려볼 텐데 하나하나씩 온도와 압력의 효과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비가역 발열 흡열, 나는 가역 흡열, 다는 가역 발열 요 세 개의 그림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